채점할게요. 중등이 시간 17회입니다. 1번의 답이 9파이. 2번에는 2대 3대 5. 3번에는 5분의 6. 4번에는요, 1번에 흰 공이 몇 개? 3개. 빨간 공이 3개. 2번은 흰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 초록 공이 1개. 5번에요. 6 또는 마이너스 7입니다. 6번에 1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고 2번은 4. 그 다음에 7번에는 184. 8번에는 64. 네. 채점하시고요. 틀린 거 잠깐 확인하세요. 자, 1번 봅시다. 1번은 요 만나는 점들을요. P, Q,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수직으로 만나겠죠. 접선이랑은. 그쵸? 뭐 얘를 O라고 하고요. 이거의 반지름은 다 동일하겠죠. 그러면 AE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거 9 되는 거 맞아요? 이게 15니까.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이때 A, B, E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해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A, B, E의 넓이는 요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 요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 요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 해서 갖다 처리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 ABE는 지금 요거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96에 54인 거 알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게 15니까요. 이렇게 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그러면 뭐 왼쪽에 있는 애 먼저 하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R이고, 그죠? 위에 있는 애 하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R이고, 밑에 있는 애 하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이거 몇 R이에요? 18R인 거죠. 그래서 18R이랑 54랑 같겠네요. 그래서 R의 값이 얼마 나와요? 3이네요. 그래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가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은요, 중등심화에서 도형 나오면, 특히나 원 나오고, 뭐 삼각형 나오고 하면, 내접원 아니면 외접원 뭐 이런 거니까, 내심, 외심, 무게중심 아니면 뭐, 많이 해봐야 닮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이론을 써서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일단 접어두세요. 아시겠죠? 실제 문제에서도 뭐, 메넬라우스 정리, 뭐, 체바 정리,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뭐, 적당히, 뭐, 내심, 외심, 뭐, 무게중심,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이 삼각형이랑, 요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넓이 같아 하면 R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얼른 필기하세요. 자, 2번 봅시다.
2번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변 BC와 CD의 중점을 PQ라고 하고요. BQ와 AP의 교점을 R이라고 하고 BQ와 AD의 교점을 S라고 합니다. 이때 BR 대 RQ 대 QS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얘는 뭐 이용하면 될까요? 딱 봐도 그냥 닮음 이용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뭐랑 뭐가 닮음일까요? 닮음을 찾으면 되죠. 뭐 얘랑도 닮음이죠. 그죠? 그래서 얘랑도 닮음인가요? 그쵸. 얘랑은 합동이죠, 합동. 그쵸? 네. 그래서 삼각형 DQS 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뭐 CQB는 합동입니다, 합동. 그죠? 왜 합동이에요? 이거 막꼭지각으로 같죠? 이거 길이 같고 이거 뭘로 하면 될까요? 이거 각이 같아서 그죠? 그럼 이것도 같겠죠? 그래서 ASA 합동이겠네요, 이거. 그죠? 그래서 BQ의 길이 하고요, 그죠?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는 같겠죠? 1대1이겠죠? 그래서 BQ의 길이는 QS의 길이와 같죠? 그 다음에 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죠? 그래서 삼각형 RBP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RSA가 닮았죠? AA 닮음이네요. 네. 얘는요, AS의 길이가 이거의 2배죠. 그죠? AS의 길이가 2배의 DS죠. 얘는 2배의 DC랑 같죠? DS랑 BC랑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4배의 BP겠네요. 그쵸? 네. 닮은비가 1대4입니다. 그죠? 얘가 1대4로 닮았죠. 1대4로. 그러면 그 BR의 길이를 어떻게 놓을까요? BR 대 SR, BR 대 뭐 RS 요 길이의 B가 1대4일 거 아니에요? 그죠? 1대4겠죠? 네. 이게 1대4겠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뭐 잘 몰라서, 그죠? 얘를 뭐라고 둘까요? 1이라고 두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얘를 뭐 M이라고 놓을까요? M. 그 다음에 얘를 N이라고 놓읍시다. 길이를. 그러면 RS 길이는 뭐가 돼요? 4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Q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BQ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BQ의 길이가 N 아니에요? 이게 N이잖아. SR이 N이니까 SR SQ를 N이라고 놓을까요? 네. 이걸 N이라고 놓을 필요 없죠. 이건 4M이 될 테니까. 그쵸? 네. 그래서 SQ를 N이라고 놓읍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N이야. 그러면 4M이고 이게 N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는 몇 개의 M이에요? 5개의 M이죠. 5개의 M이 뭐랑 같아요? 2개의 N과 같죠? 맞아요? 그래서
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5m이네요. 그쵸? 그래서 RQ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RQ의 길이? 요거의 길이? 이게 n에서 2분의 5m을 빼면 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4m에서 2분의 5m을 빼야겠죠. 그러면 이거 2분의 3m이네요.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BR 대 RQ 대 QS는 M 대 2분의 3M 대 2분의 5M이죠? 2를 곱해주면 이게 얼마예요? 2 대 3 대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2 대 3 대 5가 답이다. 정리하시고요. 그 닮음 같은 거 설명할 때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 진짜 나왔다라고 치면 그죠? 뭐 닮음 같은 거 닮음의 조건 같은 거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죠? 닮음 조건 이야기해야 되고요. 뭐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 뭐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인데 과학은 두 문제 안에 물화생제가 다 나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답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죠? 뭐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 대 3 대 5 일단 먼저 답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시간을 봐가면서 좀 짧게 하시더라도요. 필요한 것들을 쭉 설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 합동 하나, 이거 닮음 하나. 그리고 닮음 나왔으니까 닮음 미 하나.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면 나중에 이걸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 한 문자의 비율이 요게 대해서 뭐 요게 나온다라고 설명하시면요.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크게 감점 없이 점수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요. 그 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만 이야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합격자 중에 두 문제 다 틀린 애도 있거든요. 수학자. 수학 두 문제 다 틀렸는데 합격한 애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합격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풀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시도는 했는데 뭐 실패했다던가 아니면 뭐 잘못된 답을 구했더라도 뭐 그 문제 해석까지만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닮음 이용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하면 뭐 닮음 이용하려고 하는 거 뭐 점수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죠. 그 남들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채점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채점 기준에 걸리는 말들을 뭐라도 하시면 그죠? 되지 않을까 싶네요. 3번입니다. 3번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빨리 설명드릴 테니까 2번을 기회로, 그죠? 대표값 분산 표준 편차를 왜 쓰는 건지는 알아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대표값이죠. 대표값이라는 건 정말로 걔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대표값 중에 평균, 그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죠. 맞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죠. 왜 평균을 써요? 너네는 시험을 보면 평균이라는 걸 쓰잖아. 우리 반 평균 몇 점이야? 뭐 이런 거 쓰죠. 맞아요? 그 이유는 너네가 다 맞아야 100점이고 다 맞아 봐야 100점이고 그 다음에 뭐 못 맞아 봐야 그죠? 뭐 한 줄로 찍었다고 해도 뭐 20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20점과 100점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한 4, 5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도수에 따라서는 뭐 최빈값과 뭐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랑 제일 큰 값이 뭐 20이랑 100점 그 정도 되면 평균을 써도 돼. 근데 연봉이요? 뭐 연봉으로 따지면 뭐 재산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재산 평균을 내면 그죠? 뭐 재산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 무슨 그냥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제일 가난한 사람하고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하고 5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죠? 막 수만 배 차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걸 뭐 재산 같은 걸 키로 나타내면 그죠? 제일 작은 애는 뭐 3cm인데
제일 큰 애는 뭐 300m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최소한의 차이로 두면. 그죠? 그걸 키로 환산했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면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표값은요, 그 도수를 나타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아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지금 뭐 평균 내고 분산 내고 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막 계산값을 구하지만 실제 통계를 전공하시면 요즘 통계는 전부 다 컴퓨터가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자료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선택해야 돼. 아니면 이런 자료는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평균을 선택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게, 그죠? 그 값을 대표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은 너네가 제일 잘 아는 거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최빈값은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가 최빈값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거. 선생님, 홀수면 한가운데가 있는데 짝수면 한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중앙값을 나타내더라.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는데 물론 대표값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A반도 평균이 50이고 B반도 평균이 50이래. 근데 들여다봤더니 A반은 전부 다 50점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50점이야. 근데 B반은 절반은 50점이고, 절반은 빵점이고, 절반은 100점이야. 그럼 평균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자료가 완전 다르잖아. 맞아요? 그러한 차이를 뭘로 나타낼 거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분산이죠. 분산. 그래서 분산은요, 그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 분산이죠. 그래서 대표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분산은 어디에서 떨어진 정도를 체크하는 거야?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최빈값이랑 중앙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체크하는 값은 분산 말고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 평균과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죠? 각 도수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도수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빼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편차들이 궁금한 거야. 그죠?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을 내려고요. 편차의 평균을 내봤어.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내어봤더니 다형이네? 당연하죠. 평균이라는 게 도수에서 떨어진 정도를 다 더해야 한 거니까, 그죠? 다 더하는 순간 0 됩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그걸 나눠봐야 0이죠. 그러니까 이 편차의 평균이 필요가 없죠. 왜 편차의 평균이 0 되는 거야? 평균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죠? 평균이 이렇게 떨어진 정도를 중앙에 딱 갖다 놓는 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차를 다 더하면 0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을 계산하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곱해서 구하는 거야. 편차 평균이 0이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구하면 0은 아닌데 어떤 떨어진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의미예요? 평균에서 떨어진 아이가 많아. 아까처럼 평균이 50인데 전부 다 50점인 애들은 0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전체 편차가 0일 테니까. 그죠? 근데 50점 평균인데 100점 절반, 0점 절반인 애들은 분산이 굉장히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아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계산할 때 제곱해서 계산했잖아. 편차의 특성 때문에. 그러면 이건 분산은요, 편차를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분산은 편차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난 평균에서 얘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죠. 그래서 제곱근의 분산을 구하면 이게 뭐야? 표준 편차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편차는 그냥 평균에서 뺀 거고,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려고 편차의 평균을 내봤더니 무조건 0이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곱해서 평균을 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분산이죠.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으니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많이 늘려놓은 값이죠. 그래서 그걸 원래대로 돌리려면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표준 편차라고 계산하죠. 그래서 각각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요. 그 분산을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도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거는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가면 통계에서 배우게 될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표값을 쓰고요. 분산을 쓰고, 분산은 왜 편차를 제곱한다고? 편차의 평균이 0이라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 제곱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루트 씌워서 표준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준 편차라고 사용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3번 보죠. 자, 봅시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에 다음 표는 20명의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에 대한 편차와 도수를 구한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편차 다 더하시면 0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분산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학생 수의 합계가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하면 6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편차 곱하기 도수의 총합은 0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인 애가 몇 명? 2명. 마이너스 1인 애가 4명. 그 다음에 0인 애가 8명. 그 다음에 1인 애가 A명, 2인 애가 B명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싹 더하면 0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편차니까. 편차의 평균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사 A, 2B죠. 얘는 어차피 0일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2B가 0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2B의 값이 얼마예요? 8.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이고 A 더하기 2B가 8이야. 여기까지 해놓고 A 못 구해서 틀리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A 값이 얼마니? 4요. 네, 4죠. 그래서 B가 2가 됩니다. 빼주면 되잖아요. 네. 빼기 어렵죠. 어려워요. 네. B는 0 나왔다고요? 빼기 했는데 얘네끼리 뺐는데 B는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4개. 8개는 할 필요 없지만 뭐 적어줄까요? 8.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적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의 제곱이 A개 4개.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2개를 전체 몇 개로 나눠요? 전체 몇 개? 20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 20분의 24가 나와서 5분의 6이 분산이에요. 아시겠죠? 얼른 필기하세요. 자, 4번 봅시다. 색상만 다른 6개의 공이 한 상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이 공을 가지고 공을 꺼내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공을 꺼낼 확률이 아래와 같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공의 색상과 개수를 구분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4번에 1번은요. 하얀 공을 꺼낼 확률이 2분의 1,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1 되는 거 맞아요? 전체를 다 더하면 1 됐다는 건 그게 전체란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경우의 도수를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4번에 1번은요. 전체가 몇 개예요? 6개. 그죠? 그래서 흰 공은요. 흰 공의 개수를 6분의 흰 공의 개수를 하면 2분의 1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흰 공의 개수요. 흰 공의 개수예요.
그래서 흰 공의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나오죠? 3개. 마찬가지로 빨간 공도 6분의 빨간 공의 개수를 하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빨간 공도 3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뭐 더했는데 1이 안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이요. 2번은 흰 공이 2분의 1, 빨간 공이 3분의 1, 초록 공이 6분의 1. 여기서 초록 공 만약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하면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색깔의 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더하면 1이 됩니다. 분수끼리 어떻게 더하냐고요? 맞아요. 네, 통분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뭘로 통분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맞아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됩니다. 이제 중학교 가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6분의 흰공 하면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흰공이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6분의 전체 가지수분의 빨간 공 하면 이게 3분의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빨간 공은 몇 개예요? 2개. 6분의 초록공 했더니 6분의 1이래. 그럼 초록공은 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얼른 필기하시고요. 자, 5번이요. 앞에 봅시다. 지금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는 14고 이게 28일 때 x 더하기 y를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등식은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두 개를 더해요. 더하게 되면 x제곱에 2xy의 y제곱에 x 플러스 y라 그죠? 그래서 이거 4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2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7, 6에 42 풀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6하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이니까 x 플러스 y는 6 아니면 마이너스 7이면 0이 나오겠네요. 그죠? 6번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는 1이고요. x축과 만나는 a, b의 축을 c점과 만나고 있을 때 a와 c의 좌표가 이렇게 될 때 함수식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x는 1 대칭이죠. 맞아요?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식은 y에 어떻게 돼요?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지나가는 거 0,2분의 3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래서 끝났네.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이제 최대값 같겠죠. 그래서 최대값 4를 갖습니다. (7번보다) (8번이) 더 쉬워서 (8번) 먼저 설명하죠. 자, 앞에 봅시다. 45도에서 90도 사이잖아요. 그죠? 90도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A, 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야. 그 애들을 다 모아오면 90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A와 B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 올 때 90도가 되죠. 그 다음에 45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도가 될 때는? 여기 제일 멀리 있는 점 있죠, 이거. 이 점이 90도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얘를 얘를 O라고 할까요? 그럼 얘를 O-라고 하죠. 그래서 AO-를 R로 하는 큰 원을 그리면 이 값이 45도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의 넓이에요? 여기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는 빠져요.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인데 이쪽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진 여기에 값도 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값은 이거의 길이가 지금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루트 2죠. 그래서 반지름이 2루트이면서 중심각이 270도인 부채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제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2배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부채꼴 270도짜리. 그래서 반지름 R이 2루트이면서 중심각이 270도인 부채꼴에서 요 남는 부분 잘라내면 되잖아요? 요 부분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2니까 요거에 요거 빼면 요만큼 나오죠. 조금 나오는. 그래서 요 빼주면 어떻게 돼요? 4파이 플러스 4가 나오고요. 이게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 2배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파이 플러스 8이라서 A 값이 얼마? A 값이 얼마? 8. B의 값이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64가 나옵니다. 자, 채워봅시다. 그 세모서리가 ABC인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건널비가 720 ABC인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요.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최소일 때 블럭 한 개의 건널비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널비가 720 ABC죠. 그러면 이게 정육면체를 만든 거니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뭐 n이라고 할까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6n의 제곱이죠. 한 변의 넓이가 n의 제곱이고 6개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요. 그래서 이게 6n의 제곱이 720의 ABC와 동일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6 약분할 수 있으니까 n의 제곱이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그죠? 그래서 n 120의 abc죠. 120의 abc라서 얘가 루르의 120의 abc죠. 그러면 이거 2 밖으로 꺼내고 루르 30의 abc인데 n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30의 abc죠. 근데 n이 자연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널비가 최소여야 되니까요. 일단 30k의 제곱꼴일 겁니다. 뭐가요? a, b, c가요.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0k의 제곱꼴일 거고요. 최소이려면 뭐예요? 최소이려면 k가 뭐면 돼요? 1이면 최소겠죠. 맞아요? 그래서 A, B, C의 값이 30이면 되겠죠. 이때 한 개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2에 A, B, B, C, CA죠. 맞아요? 네. 그래서 A, B, C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따져보면 자,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1이면 C가 30이겠죠. 아니면 두 번째 A가 1이고 B가 2면 C가 15겠네요. 세 번째 A가 1이고 B가 3이면 C가 10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1이고 B가 5면 C가 6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가 2고 B가 3이고 C가 5일 겁니다. 아마도 이거 아니면 이거가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최소값 정도 되겠죠. 예상하기로는. 뭐 일단 해보면 이 경우는 건널비가 뭐가 돼요? 건널비가 이거의 건널비는 122. 이거의 건널비는 계산하면 94.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A, B, C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건널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건널비는 86.
이때의 건널비는 82. 이때의 건널비는 62. 그래서 이게 최소, 이게 최대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4라는 값이 나옵니다.